패션 디자인 개발 지원센터가 입주업체 4곳으로부터 수년간 4억 원의 임대료를 받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감사에 나선 대구시는 지적 대신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밤 불이 나 제2의 밀양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병원 화재는 의사 당직실의 전기장판에서 시작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산물 수확과 음식 만들기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 교육 농장이 인기를 끌면서 농가 소득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은 한국패션센터에서 이름이 바뀐 패션 디자인 개발 지원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업체들이 수년 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시가 업체들을 감사했는데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패션 디자인 개발 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대구 컨벤션 관광뷰로 패션이나 디자인과 아무 관련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이곳에 있을 수 없지만 수의 계약을 맺고 들어왔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당초 대구 컨벤션 관광뷰로 임대 계획안을 보면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 등 366만 원을 낸다고 나와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입주 후에는 한 달에 관리비 50만 원만 내고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안 내는 걸로 바뀝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은 곳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 패션사업협동조합 등 섬유 관련 단체 3곳 역시 임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곳을 위탁 운영하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4개 단체가 특혜를 받은 금액은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시는 감사를 벌여 관련법과 조례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공무원의 부당한 압력이나 직권 남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4곳이 내야 했던 임대 수익은 어차피 시 세입으로 납입해야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이곳을 운영했던 패션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물론 대구시에서조차 임대 수익을 대구시에 납입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세수로 입금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자체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쓰는 거로, 예, 그렇게. 감사 이후 컨벤션 관광뷰로는 슬그머니 임대료를 매달 440만 원씩 내기 시작했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죄부만 주고 4억 원을 사실상 날린 셈입니다. 패션산업연구원의 어떤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어떤 이 대구시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용도 외로 이제 무상 임대했다 한 것이 문제고,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 결정자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무상 임대 특혜 의혹의 면죄부 감사까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구시와 섬유업계 사이의 유착의 결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농산물을 직접 키우고 수확도 할 수 있는 농촌 교육 농장이 이 농촌의 활기를 불어넣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경북에만 46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농촌과 도시 사이 교류를 넓힐 뿐 아니라 농가 소득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농촌 교육 농장. 한겨울 추위가 무색할 만큼 따뜻한 비닐하우스에 아이들이 체험 활동을 왔습니다. 딸기가 자라는 과정과 따는 방법을 진지하게 듣기도 잠시 달콤한 향을 따라 잘 익은 딸기를 따는 아이들의 얼굴은 웃음이 가득합니다. 직접 딴 딸기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 피자를 만들다 보면 시간은 훌쩍 지납니다. 도시에 있다가 이런 농촌에 오면은 너무 체험하기도 좋고 이런 야채라든지 이런 거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이래서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컨설팅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3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농촌 교육 농장은 경북 지역에 46곳. 지난 한 해 6만 5천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농산물 홍보와 판매에 도움도 되고 농촌을 찾은 체험객들에게 농업의 가치도 전할 수 있어 농민들의 만족도 높습니다. 농사를 좀 작게 짓고, 그러니까 교육하고 체험을 연계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농사가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는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촌 교육 농장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개소를 더 확대해서 앞으로 우리 농촌 교육 농장의 역할을 더 확대시키고 또 우리 농업 농촌 소득에도 더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체험객에는 농촌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농민에게는 소득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농촌 교육 농장이 농업과 농촌의 활기를 불어넣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밀양병원 화재에 이어 주말에는 대구에서도 병원에 불이 나면서 대구시가 병원과 요양원 전부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현행 소방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났을 때 실효성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와 대책도 시급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하루 뒤 바로 대구의 한 병원에서도 불이 나 입원 환자 35명이 대피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화재가 잇따르자 대구시는 한 달 동안 병원과 요양원 등 480여 시설을 모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요양원에 설치된 피난 구조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초기 대처에 나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소화기와 소화전의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한 분은 요 호스를 가지고 가시고 한 분은 요 앵글 밸브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게 두 분이 하셔야지 한 분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커튼과 벽지 등이 법에 따라 방염 처리됐는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자체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구역 등 적정 유지관리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 사항 발견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법은 지키고 있다지만 요양보호사 1명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16명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밤에 불이 났을 때 안전한 대피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나 난연제 공법 의무화 등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법만 따지기보다 법규가 제정비될 때까지 실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난 토요일 35명의 입원 환자가 긴급 대피했던 대구의 한 병원 화재는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차 감식 결과 병원 2층 의사 당직실 침대 위에 놓여있던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기장판 자체의 문제인지 오래 켜둬서 과열 때문인지 조사하기 위해 국과수에 해당 전기장판을 보내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제철소 근로자 가스 질식 사고를 조사 중인 포항 남부경찰서는 사고 당시 현장에 질소가스 밸브가 열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산소공장 냉각탑 안에 질소가스가 유입되는 주 밸브는 잠겨 있었지만 다른 밸브는 열려 있어 이 밸브를 통해 질소가스가 냉각탑 안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밸브가 열린 이유는 아직 드러나지 않아 포스코 산소공장 운전실과 정비부 관계자를 소환해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가 단서가 돼 13년 전 발생했던 노래방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대구지검 형사 3부는 2004년 6월 대구 북구와 2009년 2월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각각 당시 4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8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A씨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했고 그 유전자 정보가 2004년과 2009년 살인사건 현장에서 주운 담배꽁초에서 나온 유전자 정보와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영하 1도, 영천 영하 0.5도, 안도 영하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지만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까지 올라가는 등 낮부터 추위가 다소 풀리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현재 대구와 경상북도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다며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상북도는 경기도 산의 모든 닭과 오리 또 그 생산물에 대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AI가 발생한 전남과 전북, 광주, 경기와 강원 등 해당 시군의 가금류만 반입 금지 조치했지만 경기도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어 AI가 발생해 반입 금지 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경북은 산란계 밀집 단지가 전국 11곳 중 6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하면서 구속영장을 반려함에 따라 박 행장이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행장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약 30억 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상품권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물고 28억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성리 사드 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사드 배치 반대 4개 단체는 오늘 경북도청 앞에서 경상북도가 구성한 사드 배치 지역 개발 지원단을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사드가 아직 완전 배치도 되지 않았고 언제 철수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두고 보상 성격의 지원 사업을 지자체가 나서서 요구하는 일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정부 지원 요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향 추세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달 대구 경북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9로 지난달보다 3.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준값인 100은 넘었지만 2달째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경기 판단 소비자 동향지수는 85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문화재청은 한국의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기 위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영주 소수서원을 포함해 안강의 옥산서원 등 9개의 서원은 16세기에서 17세기의 성리학을 전파하고 건물도 보존 가치가 크다며 등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하고 반려되자 이번에 유산구역을 재조정하는 등 보완해서 다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역사성이 높은 경주 치술령의 풍력 발전이 추진되자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주 외동환경보전회는 주식회사 파인드그린이 외동읍 치술령에 8개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는 허가를 산자부에 신청하고 경주시를 통해 찬성하는 의견만 수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동환경보전회는 풍력발전을 조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재생에너지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주시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